네, 안녕하십니까. 깡스인사이드 강재홍 운영입니다. 음, 오늘 시장이 거래소와 코스닥 좀 낮게 출발해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반등세가 조금씩 나온다 이렇게 되고 있는 날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거래소는 이제 한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축소가 되었죠. 0.5% 미만. 그다음에 코스닥도 중요 가격이 885포인트인데 이 가격대를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우선은 뭐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뿐이고 선물 쪽에서가 상당히 좋은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았다 되죠. 이제 어제 만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만기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366.5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가 한번 지지를 받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라인대에서 지지 굉장히 잘 받은 그런 모습이고요. 환율은 이제 1199원 아래로 다시금 양호하게 전개된다 됩니다. 아직까지 미선물이 약세를 띈다. 뭐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현재 미선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미선물도 지금 위치 자리대가 지지를 받아주는 그 자리라서 그다음에 중국 증시는 오늘 현재 보합권 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오늘 상승을 마감하게 되면은 5거래 연속 이번 주 내도록 상승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증시가 좀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선물과 거래소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지속하는 반면에 코스닥에 대해서는 매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융투자에서 어저께 동시효과에 매도를 추가로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제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도는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쪽이 가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강세란 부분이 철강과 순수화학 이쪽이 이제 대표적인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그런 쪽이었었는데 이쪽이 이제 강세가 좀 더 이번 주 확실히 더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 준다 되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오늘은 이제 카지노 쪽이 좀 더 강하다 되겠죠. 계속해서 순환이 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는 카카오가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반등이 하나 강하게 나온다 드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가 보합해서 강세 그리고 금융 쪽에서가 은행, 보험, 증권 모두 다 보합권 전후로 강보합이 좀 더 많은 케이스고요. 통신도 이제 보합권 전후로 나타낸다 되면서 어느 정도 이쪽에서가 지수를 받쳐준다가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어저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2%가 넘어간다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긴축이 더 빨라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이 부분은 이제 앞전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영향을 다 받았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피크아웃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국채 가격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국채 투자를 하는 채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금의 유출로 연결된다는 얘기인데 이 자금의 유출이 증시로 넘어오는 과정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라든지 코리아 인덱스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중심에서의 흐름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린 것이 결국 이런 채권 시장에서의 감세란 부분, 채권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이란 부분은 결국 주식 시장은 넘어온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넘어올 때 시장에서 긴축이란 부분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시장에서 성장 쪽이라든지 유동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고 오히려 실적과 말 그대로 저평가 메이터 높은 쪽이 강해지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지지를 잘 받고 있기도 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외국인들이 왜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사는 거고 선물 쪽에서 매도를 축소하는 과정이 왜 나오는 거냐 이 부분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국내 증시를 볼 때 이제 경기 관련된 쪽이라든지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 기관에서 뭐 피크아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 좋다고 했던 쪽이 오히려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는 안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따져보도록 하죠. 먼저 선물지수를 보게 되면 선물지수는 똑같죠. 앞전에 이 상단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한번 지지가 필요하다가 되는데 오늘 이 라인대 지지 굉장히 잘 받은 케이스고요. 그리고 수급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거래소와 선물에서 매수 들어오고 옵션에서도 상방 쪽 그대로 간다가 되는 케이스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약간 하방 쪽을 잡는다. 이거는 시장에서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인 거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추가로 던질 수 있는 물량은 이제 거의 다 나왔다 되죠.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에서 어저께 만기 전에는 6,800억 던질 수 있던 부분이 어제 4,000억 이상 매도를 했고 이제는 거의 다 없어진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외국인들이 5장에 선물 매수를 키워주면 오히려 윗자리가 크게 열린다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성장주들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미증시에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빵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빵이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 지금 메타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이거를 주로 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실제로 미국에 있는 기술주, 그 미국에 있는 전체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것은 애플이 1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2순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순으로 전개가 된다는데, 자, 미국의 기술주가 다 안 되느냐 딱 보게 되면 애플을 먼저 보도록 하죠. 애플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앞전에 미지시가 무너질 때 고가 대비 하락폭이 약 12% 정도 종가 기준으로 떨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10% 정도의 반등을 하고 현재는 고가 대비해서 5% 정도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다 되죠. 그 애플 같은 경우는 특징이 딱 있죠. 독보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기업, 영업이익률도 높고요. 퍼로 따질 때는 약 30% 정도가 된다가 됩니다.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퍼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강하다 되죠. 그게 독보적이라는 이유가 되는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좀 더 많이 빠졌었죠. 15%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지금 이제 고가 대비해서 10% 정도 빠져 있으니까 미 나스닥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강세가 이어진다 됩니다. 역시 퍼는 30% 전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거의 50% 빠졌죠. 그러고 나서 반등했다가 다시금 내려왔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고가 대비해서 40% 이상이 빠졌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퍼 자체로 따지게 되면은 거의 60%, 80% 정도까지 갔었던 케이스인데, 그래놓고 지금 빠지고 나니까 30% 정도 되는데 반등이 세게 나오지 못한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스북, 이제는 메타 플랫폼인데, 메타 플랫폼 역시도 작년 하반기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 사명을 바꾸면서 기대치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50% 가까이 빠지고 현재는 이제 역시 밸류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성장주라서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주 내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 실적이 받쳐준 쪽은 괜찮다는 얘기가 현재 미증시인 겁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왜 거래소는 사는 반면에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느냐, 이게 국내 증시의 밸류인 거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서 밸류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선행 PR을 기준으로 할 때 어제 종가가 9.8배입니다. 그러니까 왜 외국인들이 이번 옵션 만기를 통해서 금융투자라든지 기관의 물량을 다 소진시켜버리고 코스피 200을 중심한 선물과 그 프로그램 매수를 유효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왜 베팅을 걸었냐면 이쪽에 확연하게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200을 제외한 코스피 지수를 밸류로 보게 되면 약 19% 정도 되니까 이쪽 같은 게 비싸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성장 타이틀이 많이 붙어서 고평가된 애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퍼 자체가 코스닥과 코스닥 150 같은 경우가 30% 이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30%라는 같은 평가를 받을 때 이 안에서도 확실하게 기술력이라든지 선두로서 역할을 하는 쪽은 강세를 띌 수가 있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전체적으로 비싸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강세 때는 이제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이들의 특징 한번 보게 되면 이쪽은 피크한 논란이 너무 일찍 들어왔었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해운주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국내 해운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크한 논란에 휩쓰였지만 미국의 덴마크의 머스크 같은 경우는 결국 뭐라고 얘기냐,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더 좋다. 즉 피크한 논란이 국내에서는 기관 투자들이 너무 빠르게 언급했고 이게 문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국내 기관 투자들도 대부분이 비슷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을 더 줘도 된다는 이 인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엇갈린 형태가 나타난 것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더 수급적인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외적인 쪽에 대해서 매도가 나온 것이 오히려 외국인들이 모으고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포스코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근데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고가를 넘어가지 못했다가 됐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가는데 이 가격대가 38.2%랑 굉장히 양호한 조정자리에 대해서 지지받아준다 됩니다.
그래서 화학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런 건설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도 다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반도체를 시장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미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고가 대비해서 20% 정도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앞전에 고가 라인 때 거의 다 왔다 됩니다. 그럼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고가까지 다시 올라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내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퍼로 따질 때 10% 전후에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기술주다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주고 밸류가 싼 쪽은 그만큼 반등도 빠르게 나타나면서 차별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밸류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할 때는 확실하게 실적이라는 부분 꼭 따지면서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제 오후장 시장과 이제 다음 주 시장이라는 부분도 생각 좀 해본다면 우선 오후장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선물 쪽에서의 지지 라인대가 너무나 깔끔하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MSCI 편입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월요일날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그동안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매도했었던 기관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서 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된 겁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미선물 자체만 하락폭을 확인을 해준다면은 그때는 선물 쪽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해지고, 이때는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수 자체가 전반적인 반등이 가능해진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스권 상단에 진입한 선물지수 이후에 강세가 이어질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현재 377.5포인트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코로나에 걸리면 다 나아도 심장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미국 정부 측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2월 말까지 주의하시고요. 걸리게 된다면 좀 몸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 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